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국 증시가 올해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맞아요. 왜 우리 시장만 유독 못 가는 건지, 오늘도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건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올해 내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가장 지금 주가가 오르질 못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 시장과 비교하면 사실 주가 지수의 수익률 자체가 좀 형편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일단 김영민의 시장 직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시장 직설로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제 마음과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대체 그리고 국내 증시 부진의 이유가 뭘까? 네. 아니 지금 미국 증시 뭐 조정은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거의 신고가 랠리가 상당 기간 좀 이어지고 있고, 뭐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신흥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다들 좀 살아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국내 증시는 좀 부진할까? 굳이 이유를 하나씩 좀 찾아보면 일단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파병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끼어 있고 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도 좀 끼어 있어요. 네. 북한 파병 이슈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좀 불안 심리가 가중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내 이슈 또 금투세. 이거 도대체 언제 빨리 매듭을 지을 것인지. 사실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이제 국세청장이 와가지고 실제로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금투세를 과세를 하려면 과표를 이제 정해야 되고 그 소득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을 국세청이 이제 수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을 것인지도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시행이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시행을 한다 안 한다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론 뭐 지금 야당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해서 뭐 유예하는 쪽으로 입장이 어느 정도 결정됐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답을 아직까지 주질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우리나라는 GDP 3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와,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도 요즘에 분기 기준으로 2% 중반대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0.1%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한국은행조차도 적잖이 당황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수출 지표가 이제 급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고, 심지어 여러분들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도 못 미친다라는 이제 평가도 이번 주에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에 심각한 좀 위기감이 이제 고조가 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의 이제 급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개파락 출발했던 환율이 지금 1,388원, 거의 1,390원 가까이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이제 계속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다른 이제 선진국 시장 해외 증시에 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굳이 찾아가지고 왜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부진할까를 굳이 이제 꼽아보면 이러이런 이유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뭐 국채금리 상승, 뭐 트럼프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모든 이슈들은 이미 다 우리 국내 증시에 저는 선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 이슈들을 짚어드린 이유가 우리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시장은 악재도 선반영, 호재도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제가 알고 계시는 상당 부분의 이제 이슈들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시장에 이제 부진을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다음번으로 이제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다음 주는 아마 우리 국내 증시가 또 기술적인 반등에 오늘 오후에라도 저는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악재가 이미 반영됐다면 앞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어제랑 똑같아요.
오늘도 고려아연이거든요. 네. 오전장에 이제 수급 특징주 고려아연, 이 고려아연 한 종목으로 인해서 증시에 지금 약간 지배구조 관련된 경영권 이슈와 관련된 테마가 불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고려아연 설명드리면서 와, 고려아연의 주주들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공개 매수에 응찰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장내 지분 경쟁이 이제 불거질 거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시고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굉장한 수익을 많이 내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고려아연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의 주주 친화 정책, 주주들의 어떤 그 이익을 대변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지분 경쟁, 지분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주주 친화 정책이 실현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그룹주도 오늘 이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고 막 상한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오후장에는 또 한미사이언스, 지금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도 연초부터 지금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 모자 간의 지금 지분 대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한미사이언스 역시도 이런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좀 되면서 고려아연으로 인해서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 경영권, M&A, 뭐 적대적인 M&A 이런 이슈들이 강력한 좀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오전장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또 점심시간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동안에 조금 전에 한 30-40분 전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저는 DI 오전장에 오후장에 한번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수급 흐름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오늘 20만 원 안착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어제 컨퍼런스 콜 한 내용을 가지고 호평들이 잇따르면서 모건 스탠리가 불과 한 달 전에 네. 9월 15일경에 반도체 겨울론을 또 얘기를 하면서 하이닉스 주가를 그냥 막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뭐 30-40% 이상 낮춰 잡아버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도 줄줄이 다 SK 하이닉스 실적을 이제 하향 조정했었는데 한 달 만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컨퍼런스 콜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증권사들의 목표치를 줄줄이 다 상향 조정하면서 외국계 증권사인 시티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최고 33만 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오후장에 DI가 갑자기 수급이 붙으면서 지금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어제는 제가 또 테크윙 리뷰해드렸었죠.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후장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DI나 PSK 홀딩스, 뭐 테크윙 이런 HBM 수혜주들을 좀 수급 변화를 주목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 수혜주로 DI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였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퀴즈 문제는 오늘 또 오전장에 제가 아까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조금 고민했던 종목이 둘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퀴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지주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이 기업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됐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런 이제 조금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 안 근데 이제 됐어요? 연말에 리밸런싱을 할 때 결국 다시 편입된다 이러면서 네.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강력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금융 지주 회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 기업의 이름과 저희 이제 생방송하면 인증샷을 함께 보내주시면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지주사 관련해서 과연 어디일지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어제 편입했던 에이징랜드가 오늘 목표가 달성한 다음에 21%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와 테슬라 관련 호조에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방금도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 DI를 말씀드렸습니다만 DI보다도 지금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에이징랜드예요. 어제 제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움직이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어떤 포인트로 보고 이제 공략을 해야 될까? 이런 좀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뭐 많든 적든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징랜드는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딱 상한가 갔을 때 TSMC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됐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SK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HBM4부터는 로직 다이가 이제 선단 공정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TSMC하고 이제 원팀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에이징랜드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실제로 또 어제 이제 오후에 또 호재가 하나 나왔었던 게 테슬라가 이제 인공지능 이제 반도체 칩 주문을 할 때 ESSD 메모리 반도체 칩을 SK 하이닉스로부터 연간 최대 1조 원 정도 규모로 주문을 할 수 있다. 아직 뭐 확정 공시가 나온 건 아닌데요. 주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은 그 부분까지도 에이징랜드의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렸을 때 지난 금요일 날 TSMC가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이제 주가를 이렇게 눌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한가 갔던 자리를 다시 이제 되눌렀다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면 전고점을 넘어갈 때 아주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붙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갔던 자리보다 고점을 더 높이면서 장 초반에 무려 24%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단기 목표가를 38,000원 정도를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오늘도 에이징랜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했고 내년에 이제 HBM4 상반기 때 내년 상반기가 되면 HBM3 이 12단의 물량이 8단의 물량을 이제 넘어설 걸로 SK 하이닉스 얘기를 해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HBM의 세대 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세대 교체를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고가격 높은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HBM4도 내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지금부터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설계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와 그런 장비들을 이제 도입하기 위한 이제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TSMC의 이제 수혜주로 동시에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에이징랜드라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바닥권을 한 거의 2달, 석 달 가까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제 서서히 가격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목표가 38,000원 오늘 하루 만에 바로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4만 원 이상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0월 4일에 편입했던 파마리서치가 19%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부진한 화장품주에 비해 미용기기 쪽은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수출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약간 좀 세론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 기업들도 실적 잘 발표하고 나니까 오히려 약간 좀 세론되면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근데 오히려 피부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최근에 뭐 지분 매각이라든지 약간 이제 그런 논란되는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클래시스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파마 리서치는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이격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쪽이 제약 바이오의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고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휴젤,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마진 고수익성의 이제 미용 의료기기들을 해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하고 특히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콘주란, 리주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제 주사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 해외에서도 이런 피부 미용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워낙 높아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로제의 아파트 이 신곡도 뭐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K-팝이라든지 K-컬처
또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유비빔 할아버지, 비빔밥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승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선 탈락하셨는데 오히려 우승자보다도 더 많은 지금 유명세를 얻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주사를 맞고 피부 미용은 어떻게 하고 스킨 부스터는 어떤 걸 맞으면서 또 화장품은 어떤 걸 쓰나, 이런 것들을 해외 이제 고객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성장, 구조적인 성장에 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거든요. 워낙 이제 마진이 많이 남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 속에서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이제 최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굳이 수익 실현 타이밍을 이제 고민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쭉 끌고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려가지고 벌써 이것도 20% 가까이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목표가를 26만 원 정도로 조금 상향을 해가지고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 올해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26만 원의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와중에 우리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 그 종목을 리뷰 겸 AS 겸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50원 현재가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주가가 4만 원대에 있다가 20%가 훨씬 넘게 이제 급락을 해버렸는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급락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오스코텍은 유한양행 차트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오스코텍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유한양행 렉라자가 8월 달에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아니 원개발자 제노스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오스코텍도 주가가 유한양행처럼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유한양행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론됐다가 그날 FDA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 나왔던 8월 5일 날 세론이 됐다가 그러고 난 이후부터 주가가 강하게 좀 급등을 했잖아요. 8월 21일 날, 그죠? 그 이후에 지금 이 정도로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10만 원대 있던 주가가 무려 16만 6천 원까지 6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오스코텍은 그날이 고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고점 경신을 못 하다가 최근에 그래도 꾸역꾸역 반등이 들어와서 그 8월 22일 날 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하다가 그때부터 음봉 맞고 이제 주저앉기 시작했는데, 이틀 전에 제가 어제도 유한양행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서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렉라자의 매출 전망치에 대해서 모 증권사가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그 매출 전망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렉라자의 매출 자체가 2030년에 너무 과소평가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한번 흔들렸어요. 근데 유한양행은 그 리포트가 매출 추정치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어제부터 반등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오스코텍은 어제도 빠졌고 오늘 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또 오스코텍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 자회사 제노스코가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노스코가 어떤 회사냐면 유한양행의 렉라자 레이저 티닙 이 후보 물질을 발굴한 원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들 제노스코는 지금 회사 영업활동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이에요. 상장이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제노스코가 이 레이저 티닙을 기술 이전을 할 때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한양행이 로열티의 60%를 가져가고 오스코텍이 20%를 가져가고 제노스코가 20%를 가져가는 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장이 된다라고 해서 뭐 제노스코에 더 떼주거나 안 떼줄 걸 떼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원래 6대 2대 2의 비율로 로얄티를 이제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의 지분을 거의 한 70%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70%의 지배력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거의 한 6대 3 정도로 오스코텍이 로얄티를 이제 수령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는 상장을 한다라고 해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장을 하면서 구주의 일부를 이제 매출을 통해서 IPO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분율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만큼 오스코텍은 상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조달을 하게 되잖아요. 최소 2,300억 원 정도 자본 조달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제노스코한테 결코 악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스코텍이 이렇게 급락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조금 비논리적으로 주가가 과소평가될 때 왜 리가켄 바이오도 2달 전에 그랬었고 ABL 바이오도 2달 전에 9월 초에 악재들 나오면서 주가 막 급락 나왔었잖아요. 그때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오히려 오스코텍은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찬스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오늘 떨어지는 칼날이긴 하지만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22%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 또 전기차나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의 재료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요 종목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000원에 SKC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KC도 한 2주 동안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SKC는 SK 전체 그룹의 종합 소재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이제 우량 알짜 자회사들을 통해서 소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차 관련된 이슈, SK 넥슬리스라고 하는 회사가 2차 전지 동박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역시 2차 전지 동박도 이제 중국산을 배제를 하고 어찌 보면 IRA의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소재가 동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SK 이제 넥슬리스의 실적 개선세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5공장, 6공장까지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증설 투자한 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SKC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 특히 상반기 때 SKC 주가가 한번 폭등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유리기판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반도체 시대가 이제 조금 더 확산이 좀 되면 HBM도 아까 제가 로직 다이가 기판이 크게 훨씬 더 커지고 기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게 휨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소재를 이제 유리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유리 기판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SK 앱솔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지분 29.5%를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나라 이제 SKC가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된 이제 모멘텀 속에서도 대장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살아나면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주가는 14만 원대에서 그래도 한 2, 3일 동안에 지지력이 발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저점으로 찍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흐름을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2만 5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SKC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코스닥이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굉장히 좀 어려운 한 주였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시장 간단하게 좀 리뷰해드리면서 어려운 시장 다음 주에 이제 좀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MBN골드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특별한 종목들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